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한여름의 열기가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우리 글로벌 시장에도 이런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는데요. 터키의 금융 불안은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터키는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죠. 다행히도 이번 주에는요, 글로벌 경제 위기를 식혀줄 바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과 미중 무역 협상이 그것인데요. 우리 시장 그 바람을 타고 수확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이슈 분석에 나서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34% 오르면서 2254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요, 기관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370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은 363억 원, 외국인은 65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르고 있습니다. 0.47% 상승하면서 775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보셔야겠죠. 코스닥 지수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76억 원, 외국인은 274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오랜만에 기관의 수급이 포착이 됐습니다. 투신과 금융 투자 그리고 자산 운용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요, 0.04% 오르면서 7,390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S&P 500 지수는 0.02% 내리면서 2,851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는 조금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요, 0.05% 오르면서 96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요, 0.48% 오르면서 1,185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역시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0.08% 조금 내리면서 65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는요, 상해 종합 지수가 2,700선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1.34% 떨어지면서 2,66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으로 항생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생지수는 0.42% 오르면서 27,21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0.09% 강보합으로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장에는 통상적으로 그랬듯이 현재 변동폭이 별로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현재 다른 코인들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오가 1%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이어서 거래량 순위별로 코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가 1위였던 비트코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어서 2위를 차지를 하게 됐는데요. 5위에는 새로운 코인이 올라왔습니다. 온톨로지라는 코인인데요. 28일자에 메인넷 런칭 관련한 프레스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면서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영 캐스터와 함께 각종 이슈들 체크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터키가 미국의 목사 석방을 재차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추가 맞대응을 하면서 경고에 나섰는데요. 어떻게 경고를 했을까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 유가가 미중 무역 협상 재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유가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네, 제목 보시면요. Trump warns Turkey after court rejects freedom for U.S. pastor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USA Today에 나온 기사고요. 트럼프가 터키 측에서 이 목사 석방을 거부하자 트럼프가 경고에 나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US 투데이즈에서는요. 터키 법원은 2년 가까이 터키에 억류 중인 미국인 목사 앤드류 브런슨의 석방을 또다시 거부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very very badly 그러니까 아주 나빴고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또 행동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미국 제품에 대해서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이따가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외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Oil edges higher on anticipated U.S.-China trade talk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중이 이제 대화 재개에 나서면서 유가가 다시 상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룸버그지에서는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재개 소식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국제 유가는 4거래일 만에 반등 마감했다 함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욕 거래소에서는 0.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미중 이 대화 협상 재개 소식에 이렇게 상승을 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유가는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최은구 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요일장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함께 이 글로벌 이슈를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터키발 이슈로 변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된 시장이었습니다. 터키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미국인 목사를 석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데요. 현재 최근에 미국은 두 차례 제재를 더불어서 또 새로운 제재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쿠데타 연루단체 지원 혐의로 인해서 지난 16년부터 지금 터키에 갇혀있는 미국인 앤드류 브런슨 목사를 석방하라고 미 당국이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터키 측이 이번에 지금 세 번째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두 차례 제재를 단행시켰는데 먼저 브런슨 목사 구금 책임자인 터키 법무장관과 이 내무장관의 자산을 좀 동결시켰습니다. 이어서 터키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지금 2배로 올렸는데요. 지금 각각 50%, 20%씩 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터키의 철강 수출이 사실상 막힌 데에 맞춰서 이 터키 자국화를 뜻하는 이 리라화가요. 리라화 가치가 지금 좀 폭락을 했었고요. 경제 전반에 이 극심한 혼란이 좀 이어졌었습니다. 지금 장 후반에는 외국인들의 이 직접 투자로 인해서 끌어들이면서 이제 회복세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요. 사실상 좀 미국에 대한 불안감은 좀 여전한 상황입니다. 터키는 곧바로 미국산 수입품의 이 주요 세율을 2배로 올리면서 사실상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제재에 관련해서는 아직 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2배로 올리면서 대응을 하면서 자동차에는 지금 무려 120% 그리고 술에는 140%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터키의 또 국영은행인 이 할크방크에 대해서 이 추가적인 제재로는 이제 제재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터키 또한 절대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는 이 미국의 앞선 이 제재 조치들에 대해서 이 세계 무역기구를 뜻하는 WTO의 이 규정에 따라서 대응을 했고 앞으로도 이 미국에 맞설 것이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터키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 미국인 목사를 풀어주지 않는 이유, 대체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은 지금 터키가 내세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 이슬람 성직자인 페틀라우 걸렌을 송환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터키가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페틀라우 걸렌은요, 이슬람 성직자이면서도 이 학자를 말합니다. 터키 곳곳에
곳곳에 서구식 이 교육 기관들을 만들어서요. 이 온건 이슬람주의를 전파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터키 시장 경제와 이 서구식의 민주주의 사상을 좀 정착하게 했다라는 그런 주요 인물로 뽑히고 있습니다. 지금 16년에 에르도안 터키 정부가 사실상 이 쿠데타의 이 조정을 한 인물이다라고도 이제 지목을 한 사람이고요. 그는 신병 치료를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한 뒤 여태 지금 미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는 원래는 신병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이제 미국과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다라는 측이고요. 미국 또한 이 브런스 목사가 석방되지 않는다면 이 터키와 어떤 문제도 협상할 수가 없다라고 사실상 지금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접점을 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추가 압박이 시작된 만큼요. 지금 달러와의 향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마치 인지를 좀 맞바꾸자 이런 얘기 같군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향후 유가 방향, 전망을 좀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재고 증가가 따른 이제 부담으로 하락을 좀 이어갔었죠. 하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사실 지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반등을 했었습니다. 재개 소식만으로도 사실상 무역 분쟁 이 완화감의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 또한 좀 사실상 주춤해진 상황이고요. 지금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 즉 유가에도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지금 무역 분쟁 협상의 향방에 따라서 유가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과 미국의 당장 협상을 한다고 해도 이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이런 해당 이슈가 나옴으로부터 이 좀 부담감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무역 협상 이 기대에도 불구하고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이 원유 수출 우려가 이제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제재 우려가 지속되는 점도 유가 상승 탄력에 조금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금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 유가의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이제 전망치고요. 유가는 사실상 수급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수요와 이제 그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수요 둔화 우려에 따른 유가의 하락 압력이 더욱 힘을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요. 지금 크루드 오일 제가 일봉 지금 전일자 지금 고가 라인을 제가 한번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지금 연두색 라인으로 된 데가 66.39로서 이 고가였던 라인이었는데요. 현재 지금 이 고가를 빠르게 높였다가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한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자세한 매매 전략은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매매 전략 시간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또 주목을 해봐야 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지금 이번 주에는 이제 세 가지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국제 유가의 변화, 그리고 잭슨홀 컨퍼런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꼽아봤는데요. 특히 22일부터 23일에 있을 미국과 이 중국 간의 이 무역 분쟁 관련 협상 결과는 사실상 지금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이 상승과 조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23일에 있을 이 잭슨홀 컨퍼런스 또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잭슨홀 컨퍼런스라는 것은요, 이제 연준에서 주최를 하는 이 연례적인 이 경제정책 토론회를 말을 하는데요. 이날 파월의 연준 의장의 이제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 7월 18일이었죠.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그는 FOMC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율 관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도 이제 안 좋지만 미국에도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여전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한 금리 인상 의지를 이제 좀 표명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를 좀 언급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좀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월요일 오늘입니다. 오늘 20일 무역 관련 이 미국 무역 대표부에 2천억 원 규모 중국 제품 관련 공청회가 좀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제 월요일에 원유 오펙과 비오팍의 오늘 합동 모니터링 위원회 이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날 에스티로더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또한 22일이죠. 22일 FOMC 의사록 공개와 그리고 이제 D-Day 미중 무역 분쟁 관련 협상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타겟과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23일 목요일은 미국 무역 관련의 이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관세 발효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날 미국 잭슨홀 컨퍼런스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알리바바와 이제 갭의 실적이 나올 예정이고요. 이 금요일 마지막 날이죠. 이 내구재 주문 잠정치하고 이 풋로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간급의 설명들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전일장에는 어떤 트레이딩이 벌쳐졌고 또 오늘장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크루드 오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주 지금 주요 지지 라인에서 제시를 했던 64.80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요. 이 반등 구간에서 1계약당 100틱 이상의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시스템 시그널에서는 아직 사실상 하락 추세 신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반등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 66.260을 좀 회복하지 못한다면 매도 추세가 이제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요, 64.80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전략과 동일하게 69.35까지는 박스 구간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64.80 이게 깨진다면 63.45 그리고 62.00 이 다음 지지 라인을 보시기에 이 다음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무역 전쟁의 우려가 좀 줄어들면 어차피 달러화는 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이 원유 이 수요 증가에 좀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은 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에 나올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로 FX 보시면요. 네.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유로화입니다. 지금 미 달러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터키와 이 미국 갈등으로 이 터키에 투자된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EU 같은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치명타로 나올 수가 있고 유로화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에 연동되는 달러화 그리고 그 반대로 또 움직이는 위안화까지 글로벌 이 외환 전쟁의 이제 최전선에 있는 그런 유로 FX입니다. 지난주에 지금 말씀드린 지지라인 1.13894에 정확하게 이 지지를 받은 모습입니다. 일단 반등을 한다면 주요 저항 라인이 1.1544 그리고 1.13894가 깨질 경우에는 1.12455까지 이 지지라인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한다면 역시 수월한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연동 상품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의 미국채 대량 매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 시장 내부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미중 간 무역 전쟁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1월까지 무역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시장 내부에서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 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죠.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무역 전쟁 종전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는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이제 이슈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전일장, 중국장 마감에 대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장, 요즘에 중국장이 워낙 안 좋아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중국장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 영향을 받고 있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좀 올라가려고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바로 그냥 중국장 아침 10시 반이죠. 이제 곧 얼마 안 돼서 중국장이 개장을 하는데 10시 반 중국장 개장과 동시에 바로 우리나라 시장이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을 계속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중국 증시가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상해종합이 지금 거의 밑바닥까지 지금 밀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장기적인 뷰를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점 이미 갱신한 상태고요. 이미 이제 2668선, 그러니까 2700선 마지노선이 깨진 상태입니다.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상해종합 자체가 지금 연속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위안화 절하 이슈도 있지만 지금 중국 내부에도 지표도 부진하고 이게 겹치면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중국 증시 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제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오늘이 중요합니다. 일단 오늘 반등이 얼마큼 나오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사실상 크게 기대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가 워낙 공고하고 지금 현재 위안화 절하에서 중국이 위안화 절하 같은 경우가 약간 채권성으로 약간 방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위안화 절하 대신 미국의 헤지펀드나 전 세계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중국 증시에다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기 자금들이 몰려있다. 그래서 상해종합이 2700선 회복 전까지는 사실상 상방을 보지 않는 게 아주 좋은데 오늘 이제 회복을 할지 여부를 지켜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추가적인 전략은 또 뒤에 제가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오늘. 그래서 중국 증시 관련한 전략은 뒤에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의 반등이 중요한 만큼 오늘자의 또 이슈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저희가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슈 내용부터 좀 들어보죠. 네, 일단 트럼프가 이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계속 하니까 미 국채를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채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각국의 외환 보유고를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 국채가 계속 시장에서 매도가 쏟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 가격은 하락을 맞는데 이제 아주 급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도량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얘기고요. 최대 외환 보유국인 중국이 일단 4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 지난 2월에 이제 최저치 찍었다가 다시 한번 4개월 만에 6월에 이제 다시 최저치 찍었거든요. 6월자 기준이고요. 7월에 아마 더 심해졌을 거라고 좀 분명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외환위기의 부메랑이 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 부메랑, 이렇게 국채 매도하는 게 외환위기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데, 중국은 사실상 외환보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가 동반적으로 미국채를 다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미 국채 매도에 배팅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터키 이쪽에서 계속 외환보고를 줄이면서 미국채를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이쪽 방향에 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과 신흥국들, 그러니까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현재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이 신흥국들이 미국채를 매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미국채 가격은 조금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저항선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현재 중국, 러시아, 터키 같은 경우가 이제 주범들이
주범들인데 주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분쟁이 많은 국가들이에요. 뭐 하루 이틀 분쟁했던 건 아니고 원래 터키가 미국 친미 국가인데 이렇게 달라졌을지는 정말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채를 대거 매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매도하는 건 역시 중국이고요. 무역 분쟁이기 때문에 뭐 별 수 없습니다. 뭐 외환보유 이거 줄여서라도 위안화 떨어뜨리고 관세 올린 것만큼 그다음 그 정도를 무조건 세이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기준으로 미국채 보유액이 1조 1,787억 달러, 전월 대비해서 44억 달러 감소했고요. 올해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본이 최근에 미국이 이제 시장 개방 압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본한테. 그러니까 중개 대도 못 파니까 일본 가서 너네라도 좀 살래? 이렇게 좀 많이 좀 하고 있고, 일본이 되게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 우리 되게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 받들어 모시는 나라인데 미국을. 근데 일본이 전 세계에서 미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역시 미국채를 184억 달러 매각을 했고요. 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일본은 7년 만에 최저치고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채권 가격도 하락을 지금 염두하고 가격도 하락하기 전에 달러로라도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심산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미 국채 매도량이 487억 달러. 우리가 자꾸 7억 달러, 8억 달러 막 이러니까 감이 안 오죠. 487억 달러 우리나라는 55조입니다. 한 달에 55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미국채 보유 비중이 전체 미국채 6% 정도 됩니다. 별로 안 된다, 의외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1조 달러 정도가 미국채 전체 발행량이 6%밖에 안 돼. 도대체 미국은 빚이 얼마나 많은 나라입니까, 이게. 근데 실제 유통량, 그러니까 미국채 중에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물량 좀 제외하면 한 20% 정도 되니까 상당한 양이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약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거 방향 이대로 타느냐에 따라서, 미국채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매도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채 매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미국채 가격은 떨어질 거고 이에 반대로 금리는 오르게 될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이 이슈가 어떻게 중국 입장에서는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뭐 이렇게 이 부분 좀 쉽지는 않은 환율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네. 뭐 이렇게 자세히 좀 얘기 드리면 미국채 매도가 되면 미국채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점점 싸지겠죠. 미국채 가치가 하락하면 미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이게 상승으로 영향을 줘요. 반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간단합니다. 은행 갔는데 내가 신용 등급이 별로 안 좋아요. 내 자신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자를 더 많이 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점점 내는 양이 늘어난다는 건데 미국 정부가 지금 하반기에 국채 발행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자를 많이 주고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 또 시장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시장 금리 올라가면 미국 가계 대출이나 기업 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데 FOMC 같은 경우가 회의를 하다가 아니 시장 금리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가파르게 오르는 시장 금리에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는 당연히 강세가 됩니다. 강세가 되는데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 돈이 줄어들겠죠. 돈이 줄어들면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안화 약세, 유로화 약세를 또 유발하고요. 무역 수지에서 계속 중국 무역 적자 본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적자는 계속 보는 거예요. 왜냐? 달러, 미국 자국 제품이 안 팔립니다, 밖에서. 그냥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트럼프가 관세에 부과하는 효과가 별로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중국 잘 버틸만 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러시아, 터키 같은 경우는 이 미국채 매각이 오히려 좀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은 미국채 보유량이 많지 않아요. 예.
달러가 무기가 될 수 있는 나라들인데 이 달러를 팔기 때문에 러시아와 터키 같은 경우는 1997년 IMF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아시아 전체 외환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상황처럼 약간 비슷하게 좀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와 터키의 미국채 매각은 좀 긍정적인 신호도 아니다. 자국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러시아, 터키 위해서라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데 현재 거의 말랐습니다. 시가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가 거의 없어요. 이제 현재 그런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죠. 네, 11월까지 미중이 이제 로드맵을 짜고 있죠. 이것 때문에 증시 올랐죠. 이제 무역전쟁 끝내려고 하는데 이거 다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11월이면 끝날 거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22일, 23일 워싱턴에서 실무 협상하는데 뭐 지켜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차관급 회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 좀 어떤가요? 예, 진행 상황은 뭐 현재 11월에 이제 무역전쟁 종식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는데 어느 정도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현재 지금 왕셔원 상무부 부부장이 차관이거든요. 그리고 데비드 말파스 이제 미국 재무부 차관이 이제 회의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무역전쟁 조치들 완화하면서 좀 극단적으로 가는 건 좀 막아보자 이런 거고요. 아주 딱 좋은 타이밍이 있어요. 11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거든요. 여기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 손을 맞잡고 다시 친해져 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예. 대단원에 막을 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냥 안 봐도 뻔히 비디오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중국 언론들은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11월까지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결국 11월까지 그렇다면 중국 증시 그리고 위안화까지 약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차트 보니까 뭐 답도 안 나와서 상해종합은 일단 중국의 관영 언론이 환구시보에서는요, 미국이 요청했지만 결국 미국이 협상 먼저 요청했어요. 근데 어차피 무리한 요구 할 것이고 협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난 노력하고 있어. 우리 무역 분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반면에 요구는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못 들어주는 요구. 그럼 중국이 여기서 양보 절대 안 할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제조 2025 하이테크 산업 포기해라. 이거 누가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 안 하죠, 중국은.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이 최대한 양보한다고 해도 11월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 제조 2025 포기할래? 그럼 중국이 포기할게.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11월까지 좀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중국 관영 언론이 이제 글로벌 타임스 역시도 신속한 합의는 없을 거다. 별로 기대하지 말자. 그다음 이제 중국 상무부 소속 연구원 같은 경우는 양국이 완전히 파탄 가는 수준까지만 안 가기 위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인 종합 한번 차트 보시면요. 네. 제가 얘기 드린 게 이제 아까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2014년, 이거 지금 2014년이에요. 2014년 12월 돌파 저항 라인이었거든요. 이 라인이. 그리고 2016년 1월에서 3월 1, 2, 3 월봉입니다. 월봉 3개인데 이게 이제 지지 라인이에요. 근데 이 지지 라인이 정확히 지금 걸려 있습니다. 여기 깨지면 제가 봤을 때 2433포인트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깨지냐 여부인데 그래서 오늘 중요해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락하게 되면 결국 2433까지 간다. 2500 깨진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증시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때까지만 11월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추천 안 드립니다. 리뷰만 계속 하고 있어요. 리뷰. 왜냐?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관련 매도 관련 ETF가 있기 때문에 ETF 그런 거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로 간단하게 지금 리뷰 관련된 종목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화학. 수익 잘 난 종목이에요. 네, 제가 자랑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 일단,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화학, 화학주 중에 중국 화학주 1등 화학주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600309 상해에 상장돼 있고요. 최종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52.350이었는데, 350 정확히 찍었고요. 350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밀린 모습 보여줬죠. 목표 다 실현했어요. 수익 실현했는데, 난 좀 욕심부리다가 계속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제가 봤을 때는 보유자들이 지금 가격대, 오늘 반등 나면 무조건 다 던진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던져도 수익이에요. 던져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반등 나올 때 전부 다 수익 실현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신규 접근 금지고요. 다만 화학주 지금 현재 분위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계속 급등을 할 때는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던 이유가 유가 급등하는데 가격 전가, 그러니까 판가가 빨리빨리 안 오르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상당히 낮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유가가 다시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판가를 계속 올려가면서 마진 스프레드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 재접근할 타이밍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 테니까 화학주도 국내 화학주 똑같아요. 국내 화학주 똑같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같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낙양 몰리브덴입니다. 이게 낙양 몰리브덴 자원 관련주인데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상태가 안 좋죠.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매수 제시 후에 10% 넘는 수익권을 이제 기록했다가 다시 빠진 모습인데요. 현재 지금 보시면 이쪽 구간이에요. 뭐 제가 이 구간을 수익 낸 건 아니고요. 이 구간에서 살짝 여기서 수익 10% 정도 수익 나다가 여기서 쭉 밀렸거든요. 쭉 밀리면서 현재 1차 목표가를 못 찍었습니다. 이거 너무 아쉬운데 0.05달러 차이로 못 찍었어요. 그래서 매도가 안 된 상황입니다. 현 가격대 손절. 지금 현재 가격대 원래 손절 라인 여기인데 너무 밑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인에서 손절하고 현 가격대 손절한 다음에 2.872 홍콩 달러입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2.872 홍콩 달러에서 재접근하는 방법 생각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수가 안 가는 상황에서도요, 이 만화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중국장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내 시세 조작,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닌데요. 심증과 물증 모두 다 있지만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인 규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시세 조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스웨덴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비트코인 ETN이 미국 달러로도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규제로 기지개를 한번 제대로 펴 암호화폐 ETF 대신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ETN과 ETF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선주 멘토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선주 멘토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함께 이슈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암호화폐 시세 조작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에만 175차례의 펌프앤덤프가 발생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펌프앤덤프가 뭘까요? 주식 등 자산거래 시장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인 뒤 이를 비싸게 파는 걸 이렇게 세력들의 고전적인 수법으로 펌프앤덤프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잘 먹히는 방식입니다. 이제 거래량이 불충분해서 시세를 조작할 수 있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세계 곳곳에 널려 있고 정작 이 같은 부정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상황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일부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거래소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거래하는 사람을 큰손, 즉 이른바 고래라고 하는데 이 고래들과 거래소가 힘을 합쳐서 펌핑 앤 덤핑을 할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시세 조작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이 시세 조작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예가 소개를 아마 해드렸을 텐데 미스릴이라고 지난 4월 12일에 빗썸에 상장이 돼서요. 가격이 11,500%나 급상승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이것은 고래들의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대표적인 거래입니다. 이렇게 큰 손이면 고래들의 네트워크가 신생거래소와 결합해서 시세를 조작을 하는 건데 미스릴 사태를 비롯해서 다수의 암호화폐 가격 조작이 특정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한 고래들의 개입이 있다고 설명이 되는데요.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한 고래들은 쉽게 시세를 조작할 수 있고 또 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세 조작을 일종의 그룹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제 시세 조작과 관련돼서 자체 조사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는데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에 여러 거래 자료로 암호화폐 트레이더 간 온라인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제 121종의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175차례나 무려 이렇게 많죠. 펌프앤덤프 방식 시세 조작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의 타겟이 되게 쉬운데요. 펌프앤덤프부터 롱숏 찬양까지 다양한데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래소의 본연의 임무가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데 많은 거래소가 유동성 확보보다는 토큰 상장이나 마케팅에만 좀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아무래도 유동성 부족하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적은 거래량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암호화폐 가격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투자자가 어느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지 한국거래소와 코스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더북을 사용을 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런 같은 종목이라도 거래소별로 4자, 8자의 주문이 따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런 좀 규제를 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이요, 이 시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시세 조작 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또 펌프앤덤프도 있었지만 롱숏 찬양이라는 조작법도 있습니다. 거래소가 투자자의 순자산과 그리고 청산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마진 거래 이익을 수수료 수익을 이제 챙기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100를 보유한 한 투자자가 레버리지를 100배 일으켜서 투자자가 마진 거래를 진행했을 경우 투자자는 $100만 가지고도 $1만 를 투자한 효과를 $100죠. $100를 가지고 이제 $1만 투자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대신 마진 거래를 지원한 거래소에 수수료를 $50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투자자가 마진 거래로 $1만 A코인을 예를 들어서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A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별다른 걱정이 없겠지만 만약에 상승하지 않는다면은 $1만 아래 $9,950 밑으로 내려간다면 거래소는 $50의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코인에 대해서 토큰을 $9,900에 팔아버리고 $50의 수수료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청산 가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9,950 도달하기 전 약간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등의 방식으로 즉시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런 롱숏 상향 조작법까지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이런 시세 조작을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벌이 좀 불가능한 건가요? 네, 피해 여파는 커도 사실상 지금은 처벌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장 증권이나 장내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거래에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이 있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그 목적으로 짜고 매도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런 규정이 현재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되기는 사실상 어렵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세 조정 행위를 규율하려면
해당 거래를 주식거래와 동일하게 유사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암호화폐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 쉽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본시장법을 유추해서 적용하더라도 기소를 해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세 조작 피해에 대한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도 가능은 하지만 뭐 기망자와 피기망자를 특정하는 게 좀 어렵고요. 정부가 공인한 거래소에서 거래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뭐 대법원 판례상 암호화폐 몰수 가능한 재산에 해당은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이외에 뭐 암호화폐에 대한 특성이 아직까지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상 처리하는데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스웨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기반의 상장 지수 채권 ETN이라고 있는데요. 이 ETN을 미국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기반의 상장 지수 펀드죠. ETF의 승인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또 스웨덴의 ETN이 미국 투자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상장지수 펀드 ETF의 승인을 거부하면서 많은 미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세에도 영향을 줬었는데요. 이 대안 상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기반의 ETN은요, 스웨덴의 엑스티브 프로바이더의 상품인데요. 엑스티브 프로바이더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기반의 증권 상품을 내놓은 금융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17년에 이더리움 기반의 증권 상품도 내놓았는데요. 이 비트코인 트래커 1이 상품의 이름이고요. 지난 2015년 5월 18일에 처음으로 거래가 돼서 연단위 수수료는 2.5% 만기가 없는 개방형 펀드입니다. 지금 이 ETN과 ETF에 대한 차이점이 좀 궁금한데요. 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단 ETF, ETN의 차이점은요. ETN은 실물 자산과 직접 연결의 것이 아니고 증권사와 은행 등 발행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이제 하는 공채 증서라는 점입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제 미국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 그 상장 주식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트래커 1이 이제 미국 예탁 증서를 구입하는 것과 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스웨덴의 거래소가 바로 나스닥 스톡홀름인데 여기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트랙 1은 F증권의 형태로 이제 달러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투자자들이 해외 상장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F증권이라 불리는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CXBTF 그 F증권에 속하는 상품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F증권 시스템은 이제 미국인이 해외 상장 주식을 달러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중개인이 F로 끝나는 이제 새로운 5자리의 종목 코드, 방금 말씀드린 CXBTF, 이게 F로 끝나죠. 이것들을 이제 증권 종목 코드인데 이것들을 이제 사야 되는 건데요. 물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지지만 진행될 때 이제 거래 체결이라든지 청산, 보관 등은 모두 스웨덴에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ETF와 ETN은 추종하는 지수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측면에서는 또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ETF, ETN은 실물자산의 그 연결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제 다수의 비트코인 기반의 ETF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7일이었죠. 바네크가 신청한 바네크 솔리드 X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승인 결정이 9월 30일로 연기가 됐고 또 대표적인 암호화폐 투자자인 윙클보스 형제가 제안한 ETF는 지난달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캐나다의 투자은행인 카다코드 제뉴이티가 이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최대한 늦게 발표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여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고생해주신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요,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ent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